자, 이제 두 번째 그 영상인데 한번 지금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강박증 심리를 이겨내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저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비하해도 그렇게 안 되고 나쁜 거 다 반사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 나빠지지 않습니다. 전 머리 나쁘지 않아요. 전 머리 나쁘지 않아요. 자, 전 머리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아했던 것들까 이제 90년대 이야기 두 번째 여기서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쭉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 넘어가면 어린 시절을 지배한 기독교 이야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를 하면은 벌써 한 10분 넘어갈 것 같은데 10분은 가볍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하자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서 오히려 참 얘기하기 힘드네요. 이제 기독교 비판 같은 것도 많은데 달란트 그런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당시 이제 떡볶이 뭐, 떡볶이에다가 이제 떡볶이에 뭐 계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달란트를 주고 그걸 사 먹게 됐어요. 일종의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키워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크리스마스? 아니면 막 무슨 집회 같은 데서 막 울면서 방언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싸우셨는데도 기독교로 단단하게 뭉치셨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얘기 하실까 할까?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전도를 하러 갔던 걸 얘기를 할까? 아니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막 성경 이야기들을 막 그렸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박스로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막 당시에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막 그림으로 그려서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했었어요 그 얘기 같은 거를.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케일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성경 이야기도 막 그렸었고, 기독교 얘기라서 제가 강박증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데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나쁜 거 안 오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 머리 안 나빠지니까요. 이제 당시에 이제 할 말이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냥 제 생애 반은 이거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로. 어렸을 때는 참 예술 얘기가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상처받고 지금 현실에 너무 절여져가지고 이제는 위로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20대 초중반까지도 심지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왠지 내 얘기랑 너무 다르다. 이게 현실이랑.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대를 나왔건 뭐 어디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건 딱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따르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뭐 엄격하게 따지면은 예를 들어 치즈버거 같은 거, 응? 너희는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지 말지니라. 이거 전 되게 와닿았거든요. 물론 이제 우유로 고기를 삶는다 이런 거는 너무 끔찍한데 대신 사실상 그런 느낌으로 먹잖아요. 크림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물론 이제 가공을 한 거지만 결국 우유로 만든 건데. 그런 거 아예 대놓고 우유랑 뭐 고기랑 섞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너무 끔찍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냉정하게 따지면 그거의 발전형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당시에 이제 복잡했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고민한다기보다는 따지자면 그런 느낌이고, 이러면 좀 말이 많겠죠. 뭐 기독교로 돼가지고 이제는 다 먹을 수 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이제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래도 된다. 근데 그래도 그 치즈 버거 얘기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좀 들긴 하는데,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떠나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벗어나지 말라 이게 얘기가 아니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 갇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 안 갇혀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안 지키지?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는 거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거지? 누군 좋아하는 거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회사원 느낌이 날지? 회색빛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예 회색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는 그냥 답답한 그냥 출근하러 와가지고 그냥 가르친다는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 선생님한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게 왜 선생님 그 목사님들은 왜 헌금으로 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나쁘진 않았는데 몇 분은 참 저한테 잘 대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네 또.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랬었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치즈버거 이런 세세한 얘기보다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지키죠. 유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싫을 수 있겠죠. 자기들을 뵙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도 저는 한참 뒤에 느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 그걸 뭐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 아닙니다. 뭐 흑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다, 응? 뭐 일본인도 그렇고 그냥 일반 백인도 그렇고 뭐 흑인들 뭐 동남아 사람들은 안 그러나요? 다 자기들 민족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정점에 서길 바라지.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뭐 세계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잘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뭐 음모론 이런 것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마음대로 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게 있을 거고 물론 자기들이 주된 상황에서 이끌어가는 건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맞을 수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를 느낄 때 마음에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 그래도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너 10개 이런 영화 볼 때는 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막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재미없게 살까? 이런 콘크리트, 자동차 매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벼스 그 관광버스를 너무 싫어했는데 현대 문명에서 가장 끔찍한 게 그런 것 중 한 가지예요. 그때 정신병원, 교도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콘크리트 벽들도 그렇지만 그 관광버스 특유의 한국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그 매연 가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뭔가 이제 감금당한 채로 마치 도로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그 감금이 싫었어요. 잠깐 감금 당했어도 안 되고 감금도 안 나갈 거지만은 그런 느낌이 싫었다고요. 제 말은 그런 기분. 그러니까 멀미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좀 왜 현실 기독교를 이렇게 재미없고 이상하고 이렇게 어떻게 좋게 보면 실용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이제 김성한 목사라는 분이 지금도 이제 가끔 나오시죠. 이제 은퇴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분이 이제 명성교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실망했던 거 한 가지가 마음에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얘기입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사람을 옹호했던 거를 막 그 당시에 했었던 걸 기억해요. 그 2005년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더 전일 수도 있지만 막 그걸 대놓고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들이 이제 주로 잘 살면 이제 우파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뭐 비판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다 그냥 우파 아닌 좌파 기독교 같은 분들, 뭐 우린 좀 다르다 그런 것도 가봤는데 거기서도 또 계층이 있고 거기서도 또 고집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랑 맞는 거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자기를 맞는 데를 찾으려고 그래서 자기 바뀌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같이 학교 폭력 당하고 정신병원 강제 감금 당하고 그런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독교고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위안이 되려고 그러는데, 아니 주변에 다 기독교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믿는 게 옳대. 그러면서 막 감금을 하고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그런 인간들. 정지병원 원장,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저 가뒀던. 저 다른 영상에 했었죠. 제가 요즘 채널에 올려놓은 거. 근데 이제 당시 고등학교 때 갇혔을 때 42일 동안 41일 동안, 그래서 42라는 그 숫자에 저 강박증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42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러고 숫자 막 10시 42분 막 이러면은 그때는 뭐 뭘 하기가 힘들고, 근데 지금 이겨내려고 좀 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강박증이 정신병원 가서 생겼어요. 더 강력해졌어. 그 이후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너무 심해졌어. 거기 갔다 와도. 병을 얻어왔어요. 거기서 병을. 마음의 병을. 제가 머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괴롭힌 그 인간들만 머리 나쁘죠. 저 말고. 저를 그렇게 막 가두려고 했던 그 못된 인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고, 그 자기가 믿는 게 옳대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 사이비로 몰릴 거예요? 이단으로 몰릴 거예요? 뭐라고 해요? 뭐 내가 맞는 거 옳고 자기가 믿는 뭐 틀리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희망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오로지 믿으래. 오로지. 그리고 신과 대화를 하면 된대. 기도드리면 된대. 그게 뭐예요? 할머니도 평생 교회 기도드렸는데 엄마 아빠한테 지금도 의존하고 살아요. 힘드시게, 아프게. 물론 엄마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돈 드시고 계시지만은, 감사드리게, 감사하게 하기도가 아니라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데 감사드리게 그렇게 돈 대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봐주겠지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없다 보니. 그러니까 참 마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빨리 성공을 해가지고 다 케어해드렸었는데,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이 또 그런데, 2019년대 또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뭔가 점점 흩어지고 있다는 느낌. 제가 이런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머리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당시 이제 목사분들도 그렇고 김사 목사님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김사 목사님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거기서 김사 목사분이 이제 그 국밥 같은 거를 추석 되면 나눠줘요. 거기서 영성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나눠주려고 했을 때 이제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유명한 어른들 뭐 이런 분들을 인사하고, 저는 그냥 본체 만찬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김사만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가정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만 못나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 사람은 못난 것 같고, 그 사람만 못난 것 같고 그랬었어요. 말하는 것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한국에는 정신병자가 몇 명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 자기들 시기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밥만 먹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지금 돼지라든가, 제가 동물복지 생각하는 것도 닭, 돼지, 소, 특히 돼지랑 닭 최대 피해자. 돼지랑 닭. 소는 좀 그래도 덩치가 커서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넓은 데서 키우는 것 같지만, 돼지랑 닭은 진짜 정말 그 범죄 수준으로 좁은 데다 가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범죄 수준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은 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취소하겠는데, 그 말은 하여튼 나쁜 뜻을 말한 게 아니라, 저한테 나쁜 거 오라는 게 아니라, 나쁜 거 온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나쁜 거 온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나쁜 거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나쁜 거 온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나쁜 거 온다는 게 아니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너무 좀 그 기독교로 마음을 많이 상처받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또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천을 안 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신병원에 가두고 학교폭력 저지르고, 다들 왜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닌데 동성애라던가 이런 거,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는 뭐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특히 바울의 기독교가 그런 것 같아. 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그 사람 자체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 바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무서워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뭔가 교회에서 정신병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같은 교회 집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는 거야. 근데 장 칼뱅이라든가 마르틴 루터 이런 거 보면 학살 뭐 인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나는 당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독일 농민들이 당신 뭐 깽판을 너무 많이 쳤다 그러지만은 아, 나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좀 현실과 기독교의 결합이 너무 무서워. 나는 가끔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닌데 순교한 순진한 사람들 따로, 그런 사람들 따로 있는 것 같아. 뭐 그 사람이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뭐 그렇게 학살하고 마녀 사냥 그 묵인하고 그런 건 뭐 리슐리에는 추기경이었는데 마녀 사냥에는 별 관심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도 좀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겹쳐요. 그 당시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 독일의 마녀 사냥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 건데 제가 만화라도 그리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와, 그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기독교 폭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직접 당했고요. 그때 고등학교 때 40일 동안 갇혀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그 사람 기독교의 사람들에서 제가 뭐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뭘 기대해요? 거기서 저 혼자만 정신승리하면 다예요. 약 먹이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정신을? 42일만 갇혔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평생 트라우마가 지배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 기독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창녀였던가 가늠했던가 뭐 창녀라는 얘기도 참 웃기죠. 그 남자들이 자기들이 헥헥대가지고 만든 직업을 그러면서 참 여자일 때 뭐 말하못면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페미니스트들 전부 그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은 참 옛날부터 그런 건 참 남자들이 참 웃기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보면은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저 남녀 결정해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제가 남자인데. 근데 그러고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말랐던데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겼던데요. 되게 인상도 날카롭고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평소에 DC 인사이드라던가 그런 데서 일베 욕할 게 아니라 김유식 씨 그 사람을 비롯해서 오인용 그런 거 뭐, 군대 폭력 이런 거 미화하고 즐기고 쟤는 맞을 짓 했다 그런 거 하면서 학교 폭력은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그렇게 해놓은 거죠. 뭐 찐따랑 왕따는 달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막 교회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다니까요. 뭐 좁싸고 지금쯤 나이가 집사고 그럴 나이겠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박증 심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후회 이번 영상 아마 여기서 딱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뭐 덱스터라고 옛날에 아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 2000년대에 카툰 네트워크라는 데서 투니버스가 그때 겸했었죠 그거를.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되게 특이한 미국 만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딜버트 이름이 다리아였나? 안경 쓴 여자애 나왔던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고 거기서 나왔던 그 누구지? 되게 막 깡말랐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되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시에 이제 그런 만화들이 있었고 딜버트, 다리아, 뭐 심슨은 말할 것도 없는데 심슨은 오히려 나중이고
그런 거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딜버트 이런 거 봐서 시니컬하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다시 매트릭스 이런 거 빠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겠다 그거는 솔직히. 근데 그 당시 2000년대까지도 봤었어요. 제가 왜냐면 그 기억을 친척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은 무슨 H.O.T 그런 거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도 솔직히 H.O.T 끝 무렵이긴 하죠. 2001, 2년이니까. 근데 이제 뭐 G.O.D가 나왔었던 거 거기서 가수.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나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머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딜보트 보니까 왜 저렇게 이상한 걸 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이상한 거 아닌데 그 누나가 이상해. 그리고 밉진 않지만 그 누나가.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시니컬하다. 근데 그 당시에도 느낌이 그렇게 그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2000년, 2001년 때 얘긴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덱스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건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거고. 심시티, 덱스터, 뭐 피자 그리고 특히 디아블로를 당시에 막 물론 이제 PC방 아마 그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막 근데 그때도 이제 막 생겨날 때라서 되게 낡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무슨 카페 같은 분위기였어. 그 PC방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었고 막 되게 구석돼 있었고 되게 특이했던 PC방이었는데 막 되게 어설펐던 PC방. 지금 현대 PC방은 전혀 달라요. 무슨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네크로면서 그때도 마음이 참 다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있었나 봐요. 그런 게 끌렸나 봐요. 당시에 특이했던 게. 네크로면서 그런 거 하고 친구들 뭐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했었는데 보시면 키 큰 애가 있죠. 아 제가 그 얼굴들을 다 지금 앨범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리기가 힘든 것도 있고 못 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잘 그래요. 저를 자신을 위해서 저 인체 이런 거 더 노력해야겠지만 지금 근데 이제 당시에 인체 엄청 노력해야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저를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서 저 비하했던 그 사람들만 비하 당하세요. 그 사람들만 못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키가 친구가 있었고 멀대 같은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인상 좋아 보이는 애 있잖아요. 이제 저 느낌은 아닌데 되게 웃고 되게 좋았어요. 인상 좋았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저렇게 표현했고 저기 이제 손을 이렇게 어색하게 내리고 있는 애가 저고요. 이제 안경 쓴 애가 친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 때도 저는 안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안경 낀 걸로 묘사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차별을 두려고 그러고 아까 처음에 그랬던 거랑 일치하기 위해서 심시티랑 디아블로를 하면서 저 심시티는 지금 더 좋아하거든요. 2013년 나왔죠 또 이제 그것도 했는데 그때 했을 때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때 2017년 때 그걸 처음 했는데 한 달 내내 심시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다음에 도시 어떻게 키우지? 이번에 이거 특성화해서 키우지? 이걸 특성화해서 그러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참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디아블로라든가 모험하는 거 지금도 둘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저희 네 명 그렇게 축구 이런 거 일반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 만화가 되자고 그랬고 옆에 있는 저 안경 낀 애가 있잖아요. 저를 막 그 당시에 막 쫓아다니면서 만화 그리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잘 내줬어야 되는데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저렇게 좋아해줬던 애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거의. 근데 제가 당시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 먼저 다가와주길만을 바라고 마음을 꼭 닫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입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제가 후회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후회 투성이에요. 여기는 이 애들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저한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던 애들인데 아 나는 왜 그랬을까 지금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들을 거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행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다 떠나보냈던 거야. 200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완벽했던 애가 없었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던 거지 완벽하지 않았어. 근데 2000년대 다 갖추고 있었어. 다. 2000년 그냥 다 있었어. 그냥 모든 게 책도 그렇고 버리지도 않았고 당시. 그러니까 그 너무 어려서 기억하기 힘든 시절과 그 기억이 너무 잘 나지만 괴로웠던 시절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게 2000년이었어요. 뭐 2000년이 힘드셨던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가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돌아간다면 많은 걸 바꾸겠죠. 아마 인생도 저 인생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주변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겠지만 세상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 친구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 거고 걔네들이 변화하게 제가 도울 거니까 전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뭐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시점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겠지만 무슨 복권 고른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당시에 돌아가면 참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고 영어 열심히 하고 싶고 영어는 지금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안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보면은 그림을 전 그 당시부터 열심히 그렸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얘들이랑 같이 이제 피자집에 가가지고 이제 피자헛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피자헛은 진짜 최고의 레스토랑 비싼데 생일 때만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맥도날드, 피자헛 이런 데요. 근데 이제 제 안경 쓴 애가 저랑 이제 너희들만 초대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막 필기도구 이런 거 선물로 걔한테 주면서 피자를 맛있게 먹고 심지티 하고 디아블로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걔한테도 생일 추억이 아주 좋았겠지만은 전 제가 같이 생일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그 아이들한테 저 아이들은 지금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냥 연락하기 힘드네요. 연락처도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잘 되면 진짜 꼭 유튜브에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유튜브에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유튜브에 꼭 같이 출연해서 그때 추억들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저랑 같은 나이 들으니까 다 살아 있을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돌아갔으면 진짜 저 애들한테 정말 목숨 걸고 진짜 잘해줬을 텐데.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까지 몇 가지 있는데 군대를 일찍 안 간 거랑 저 당시에 삶을 행복했던 거를 놓치지 않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12살까지의 삶을 딱 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잘못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 고쳐나가고 발전시키고 그랬을 텐데 너무너무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 만든 이제 50권짜리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건 가지고 있어요. 당시 책은 아니고 제가 그게 책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던 거를 샀어요. 근데 막 그 사람은 낙서해가지고 짜증났는데 그래도 일단은 과거의 책을 찾았다는 거에서 너무 좋은데 제가 소유했던 책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책 중 하나라고 해야 되나? 뭐 베스커빌가의 뭐 개들이었나? 그런 것도 있고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 이런 거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 뭐 달아난 로봇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가 있어 투명 인간 뭐 시간 여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다 타임머신이었던 것 같다. 타임머신 제목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우주동맹 에큐맨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주동맹 에큐맨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얘기들이 많았고 그 시기에요. 딱 2000년 이때야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었죠. 그리고 이때 또 해리포터가 나왔어요. 그때 물론 이때 초반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해리포터를 처음으로 읽었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99년에 나왔어요. 이미 겨울 때쯤인가 그때쯤에 이미 1999년에 한국에는 이미 나왔고 해리포터 책 자체는 물론 1997년에 롤링 여사 분이 만드셨던 거 알지만 세상에 이제 내놓으셨던 거 알지만 제가 읽은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 때 해리포터 중에서 가장 화려한 책, 그 불의 잔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읽었던 그 날의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행복의 끝판왕. 그때는 그리고 해리포터에 대한 기대감 훨씬 컸어 그때. 당시엔 영화로 나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기 때문에 당시에 영화로 나오려면 1년 반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2001년 말에 나왔으니까 겨울에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슬프고 친구들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잘해줘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애들한테 당시에 제가 좀 더 잘해줬으면 저희한테 막 다가오고 애들이 막 저 괴롭히려고 그러면 얘네들 막 막아주기도 하고 막 변호도 해주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얘네들 말고도 다른 애들도 있었는데 걔네들한테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너무 후회돼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저때로 돌아가면은 정말 그런 일부터 할 거다. 2000년은 진짜 최고의 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너무 아쉽고 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 이제 30분이 넘어가가지고 일단은 이번은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다음 편에는 조금 심각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편에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중1, 2가 있는데 중1은 사실상 거의 건너뛰고 이제 잠깐만 얘기할 거고 중2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2, 중3까지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일단은 중2까지 다루지 않을까. 많이 다루면 중3까지 끝까지 다룰 것 같은데 중2, 중3에 연달아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거에 참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이 사건에 비교하려면 그 정신병원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제 삶에 있어서 최대 충격인 거의 3대 사건 중 하나가 그리고 그 3대 사건 중에서 아마도 제일 충격이 큰 사건인 건데 왜 1년 내내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음번에 이제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때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도 꼭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거는 다음번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즐거운 얘기 그런 것도 얘기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뭐 토이스토리 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